핵심 키워드 딱 두 가지 정했습니다. AI와 크립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크립토 시장의 가격은 표면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계속 시장을 조성하는 핵심 플레이어들의 힌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하와이에도 서비스 확장을 하면서 앞으로 하와이의 모든 주민들이 코인베이스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매, 판매,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확장성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작년부터 코인베이스는 어떤 움직임 보였습니까? 원래는 미국에서만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을 출범하면서 EU의 법인 이치로 아일랜드를 발표하고 가장 큰 미카를 통해서 정식으로 27개국의 4억 5천만 명의 주민을 하나의 규제 프레임워크, 하나의 국가 감독관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유럽부터 확장을 해 나가면서 이제 아시아와 하와이까지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힌트, 왜 코인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전 세계의 크립토 거래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을까?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최근 계속해서 신규 상장 코인들을 적극적으로 상장시키면서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적극적으로 상장 공세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부터 선물 서비스를 제공했던 코인베이스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선물 거래 부동의 1, 2위는 당연히 바이낸스와 OKX인데 벌써 코인베이스는 출시한 지 1년도 안 돼서 후오비 거래소를 추월했고 조만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코인베이스 홈페이지에 예치하면 1년 연이자 5%를 주겠다. 왜 하필 USDC일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 코인베이스와 서클은 한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1위 거래소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는 한 몸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거, 지금 서클의 제레미 알레어가 계속 얘기하는 거 뭡니까? 서클이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USDC와 유럽 스테이블 코인인 EURC는 이제 정식으로 유럽연합 EU 전체에서 합법적인 전자화폐가 됐다. 이제 거래소도 전 세계 확장하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도 전 세계 확장하는 흐름. 근데 가장 재밌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서클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들의 주인은 누구냐? 블랙로카, 피델리티가 얘네들의 주인이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한 가지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 서클의 진정한 리드 인베스터, 리드 투자자가 누구냐? 바로 골드만삭스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 중에 DCG도 서클의 핵심 백커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이 공식 석상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13F 지분 공시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가 SEC에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 블랙록의 현물 ETF부터 피델리티, 인베스코,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ETF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여기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시장을 죽일 거고 시장을 확장시키지 않을 거였다면 서클의 리드 투자사인 골드만삭스가 이런 식으로 서클이 전 세계 확장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보유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골드만삭스의 힌트를 볼 수 있었던 거 뭐였습니까? 골드만삭스가 연말까지 토크나 프로젝트까지 3개 출시 예정이라고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정식으로 발표까지 했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매집과 동시에 USDC 서클을 확장시켜서 파일을 먹음과 동시에 토크나 RWA 시장까지 블랙록과 지금 함께 이 시장의 파일을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 코어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 세계 2위 채굴 기업인 클린스파크도 이번에 또 실적을 공개했는데 무려 매출 같은 경우는 57%나 엄청난 상승을 했고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9%나 상승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오늘 덧붙여준 얘기가 뭐였습니까? 코인베이스와 함께 5천만 달러의 신용한도를 제휴했다. 코인베이스와도 지금 클린스파크가 파트너십을 맺어주면서 추가적으로 클린스파크 뭐 했습니까? 1억 6,770만 달러를 써가지고 26,000대의 비트메인 최신형 비트코인 채굴기를 인수했다. 그 얘기 뭡니까? 채굴자들 항복해서 얘네들 다 인수합병해서 흡수하면서, 그리고 얘네들 수익금 가지고 전부 다
비트코인 채굴기 매수해서 이제 완전히 뒤도 안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채굴에 올인하겠다. 엄청나게 채굴하겠다라는 의지 뭡니까? 결국에 가격 띄워서 비싸게 팔아야 얘네들은 이득을 보는 구조인데 왜 이런 식으로 채굴기에 올인을 했을까? 여기에 물음표를 던져보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시즌이 종료되고 5K, 10K 내려가고 시즌 엔드가 될지 아니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진정한 메인 불장, 메인 사이클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그들의 행간과 근간을 파악하면 너무나 명확하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작년 대비해서 938 비트코인이 추가된 2446개의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라고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한 국가의 국부 펀드들조차 비트코인을 몰래 축적하고 매집하고 있을까?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점점 성장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블랙록이 과거부터 힌트를 줬습니다.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로버트 미치닉이 연금과 기부금 및 국가 기금을 대상으로 새로운 현물 비트코인 ETF 상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 하면서 비트코인 ETF로 국부 펀드가 진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즉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이런 국부 펀드가 진입하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거래소에 계정 만들어서 비트코인 원화 넣고 쉽게 매수 매도 버튼은 누르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정식으로 교육하고 이 상품에 대해서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천천히 최종적으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차근차근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올해 연말 정도에 여러 국부 펀드와 연기금들이 들어올 것을 이미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우리한테 힌트를 줬었다. 지금 이런 노르웨이 국부 펀드 같은 움직임 아마 더욱더 가속화될 거고 국가적 차원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축적하는 나라들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불리고 있는 메타플래닛까지 지금 저금리의 엔화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 즉 엔캐리 트레이드를 계속하면서 저금리 엔화로 비트코인 지금 가격 쌀 때 계속 모아가려는 흐름. 또한 대형 싱가폴 은행인 DBS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 기반 재무 토큰 파일럿 프로그램을 출시하겠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기반 EVM 호환 블록체인의 DBS 재무부 토큰을 도입해서 여러 시장에서 기업의 유동성 관리를 개선하겠다. RWA 시장으로 지금 모든 전통 금융기관들이 기존에 썩어 빠진 전통 방식에서 이제 모두 디지털로 변환하려는, 그리고 이것을 시작했던 첫 주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RWA 시장을 삼키겠다고 얘기한 블랙록이 있다. 지금 블랙록이 짜는 판 안에서 모두가 지금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크립토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의 흐름 속에 순응하면서 따라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독일 최대의 은행들과 금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토큰화된 예금 결제 솔루션 프로토타입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조하며 토큰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이다. 여기에는 독일의 2위 은행인 디지뱅크까지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독일 정부는 비트코인 매도하는 척하면서 독일의 핵심 금융기관들은 전부 다 지금 RWA 토큰화 시장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움직임, 언제나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함께 미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크립토 결제 플랫폼인 로빈후드 거래소의 CEO 블라드 테네브까지 암호화폐와 AI가 금융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빅 테크놀로지 트렌드라고 얘기를 했다. 미국의 키움증권, 미국 투자자들의 개미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로빈후드의 CEO까지 핵심 키워드 딱 두 가지 정했습니다. AI와 크립토. 절대 여러분들이 이번 부의 퀀텀 점프에서 놓치면 안 되는 키워드가 바로 AI와 크립토라는 사실,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뉴욕의 규제기관인 DYDFS는 금융 서비스 내에서 주요 암호화폐 디파이 A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다. 정책 전문가 왜 모집하겠습니까? 제도권으로 정식으로 크립토라는 가상자산을 수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용하려면 안전하게 투자자 보호하면서 정확한 규제의 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다. 옛날처럼 비트코인 사기다 쓰레기다 인정하지 않을 때는 정책 부서 전문가 고용하지도 않았다. 근데 적극적으로 이런 전문가들 모집한다는 거, 이제 정식 자산으로 수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캐처님, 언제 비트코인 올라가나요? 투자자분들은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밖에 대부분 관심이 없는데, 여기에 명확하게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은 7만 달러를 돌파해야 되고 이더리움은 4천 달러를 돌파해야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제일 기다리는 거 뭡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오르던 말든 관심 없다. 알트코인 언제 가냐? 알트코인 언제 폭등해서 우리 돈 버냐? 알트 시즌 비트 70K, 이더리움 4K 돌파해야 시즌 시작된다라고 지금 헤이즈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헤이즈 말이 무조건 정답이다는 아닌데 어쨌든 헤이즈의 적중률이 매우 높았던 만큼 헤이즈가 말한 대로 이 7만 달러를 돌파하는지 이더는 4K를 돌파하는지를 한번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구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치하는 이 확장수익의 상단인 70K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서 안착해주는 그 지점이 새로운 후반전 휘슬이 불리고 본격적인 후반전 사이클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K 돌파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지금은 흐름상 60.8K 위치하면서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인 62.7K 위로 다시 돌파해서 안착해준다면 충분히 쐐기 상단까지 시도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솔라나 현물 ETF 승인 여부 정권이 교체되면 승인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민주당이 돼도 모든 크립토 플레이어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 누굽니까? 게리 겐세이, 게리 겐슬러의 연임 가능성은 낮다. 이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누가 되든 간에 굉장히 큰 호재고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게리 겐슬러가 계속 크립토 시장 들쑤시고 안 된다라고 반대했을 때도 그 반대편에 서서 크립토 투자자를 옹호해줬던 크립토맘인 헤스터 피어스가 SEC 수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솔라나 현물 ETF 승인도 가능하다. 솔라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도 순차적으로 승인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 크립토라는 가상자산이 정식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더 상품이 다양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에릭 발추나스까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라나의 확장세는 굉장히 무섭다. 또 다른 미국발 스테이블코인인 페이팔의 PYUSD 같은 경우는 지금 솔라나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돌파하면서 더 많은 공급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비슷한 흐름 보이는 거 또 누구 있습니까? USDC. 그러니까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는 지금 솔라나가 다 해먹겠다. 그리고 미국이 다 해먹는 프로젝트 ETF로 출시시키려고 하겠습니까? ETF 출시 안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전자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다음 달 FOMC 금리 인하 폭을 결정 지어줄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미증시부터 크립토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어제 발표됐던 CPI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생산자 물가는 예측치를 모두 근원까지 하회해주면서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잘 발현이 돼서 오늘 발표되는 CPI YOY 그리고 근원 CPI까지 예측치 부합만 해주거나 약간만 하회해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9월 FOMC에서 25bp 베이비 스텝 금리 인하 확률은 47%, 빅스텝은 52%인데 만약에 CPI만 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와준다. 50bp 인하 확률이 높게 치솟으면서 이제 물가도 잡혔겠다. 안 그래도 미국 경기 흔들리고 경기 침체 얘기 나오는데 50bp 시원하게 인하를 해주면서 대선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고 지금 미국의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100% 확률로 경기 침체를 보여주었던 데이터 장단기 금리 차이가 보통 이런 식으로 최대로 음수로 벌어지고 나서 회복되는 구간에 어김없이 이 리세션이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최대로 벌어지고 나서 지금 이 회복되면서 0 구간을 돌파하려는 모습 그 구간에 언제나 이런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 돌입하기 직전에 제롬 파월이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금리 내려주고 시장 부양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GLI라고 글로벌 유동성 지수의 흐름을 보면 확실하게 시장이 어려웠었던 22년도는 글로벌 유동성 긴축을 하고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하고 금리까지 급격하게 올려버리면서 축소가 됐지만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22년 말부터는 다시금 시장에 돈들이 들어오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유동성이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 시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성과 가장 밀접하고 같이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주는 시기가 아니라 유동성이 이제 풀리려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손가락 빨고 비트코인 끝난 거 아닌가요? 시즌 종료 아닌가 하기보다는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단기홀더의 MVRV 지표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과거에도 MVRV가 1 이하에 있었던 이런 자리들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비트코인이 굉장히 바닥에서 길 때 그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3분기에도 단기홀더의 MVRV가 음수에 들어와 있었을 때 지지부진했지만 그 이후에 역사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해주고 지금도 가격은 지지부진해주고 있지만 단기홀더의 MVRV가 굉장히 큰 음수로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뭐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축적의 구간이고 바이더 딥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과 가장 비슷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비트코인은 지금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지만 금은 역사적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장기 프레임으로 보면 금과 비트코인은 결국에 커플링돼서 움직였다. 그 얘기는 금이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 이 악세 흐름을 깨고 비트코인이 뒤따라가줄 가능성도 분명히 매우 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되는 거, 사이클은 언제나 반복된다. 근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재밌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파란색 점선은 반감기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점선은 미국의 대선인데 언제나 반감기와 대선은 같은 해에 있었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폭등했다. 지금도 뭡니까? 이제 반감기 지났고 이제 11월에 뭐 있습니까? 대선이 있다. 그러면 이 구간 동안 잘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시면 과거의 패턴과 똑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진정한 본격적인 불장 피날레의 환희의 광기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지금은 어떤 자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까? 개미를 모두 다 환희의 불장 샴페인을 터뜨리게 고래와 세력들은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통과한 자만이 언제 가나요? 여기에 지쳐 쓰러져서 다 팔고 손절하고 떠나고 나서 피가 낭자할 때 그때 이제 세력들은 이때다 싶어서 올라탈 틈도 안 주고 가격을 올려버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돈잔치, 지금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음 달 FOMC에서 금리를 많이 내려주냐 적게 내려주냐 그 문제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는 내려가면서 시장 부양이 될 거고 대선을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 돈파티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안 간다고 지루하다고 다 포기하고 떠나버리면 결승전 바로 앞에 서가지고 포기하는 꼴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저희 캐쳐 구독자님들만큼은 전반전 잘 끝내셨다면 이 지루한 시기 잘 버티셔서 남아있는 후반전 진짜 메인 DC까지 잘 정신해서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 정보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